네, 안녕하세요. 리더십 차키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진 대한민국의 관심 4.7 재보궐선거가 끝났죠.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든 단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해서 인사 좀 하시죠. 누구신지? 네, 안녕하세요. 양파링입니다. 아, 예, 양파링 PD님. 예. 보통 저쪽에 계셔야 되는데 오늘은 직접 또 이쪽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뭐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신가 봐요. 사실 주로 끌려 나왔습니다. 주로 뭐 제가 얘기할 텐데 야당의 이제 압승이었죠. 이제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가 거의 57.5% 음, 득표했고 박영선 후보가 39.1% 해서 뭐 표 차이가 뭐 거의 한 89만 표. 부산시장은 이제 박형준 후보가 960만 표 정도. 김영춘 후보가 96만 96만 표입니다. 표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김영춘 후보가 53만 표 정도 해서 뭐 역시 부산시장도 아주 큰 표 차이로 이렇게 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리더십도 전문 기자로서 제가 한번 좀 짚어볼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선거 음, 지금 결과에 대해서 네. 총평을 하자면 이번 선거 결과는 사실 예상을 한 거죠.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말도 많고 뭐 탈도 많고 여러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전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워낙 이제 또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예상한 결과가 나온 건데 또 예상한 거지만 이 정도 표 차이가 날 줄은 또 몰랐어요. 뭐 어쨌든 거의 여론조사 그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지금 선거 결과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예상한 거다. 저는 예상한 것 중에 하나가 나라에 음, 천재지변이 생기면은 음, 결국 그 모든 것은 음. 왕탓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네. 예를 들어서 가뭄이 생기면은 음, 나라님 탓을 음, 할 수밖에 없지 음, 않습니까? 음,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이상 이 상황이 지속되는데 음, 아무리 다른 나라에 음, 비해서 잘 된다고 음, 하더라도 음, 방역이 잘 된다고 음,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음, 문제에서는 사실 그게 큰 음,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음, 결국 그러면 누군가를 좀 탓을 하고 싶은데 음, 그 탓은 누구냐? 음, 정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음, 좌우를 떠나고 음, 야당 여당 지지하는 걸 다 음, 떠나서 누군가를 탓하고 음, 싶은데 음, 그 탓할 대상이 딱 정해져 있으니 음, 이 선거의 결과는 사실 정해져 있었다. 그렇죠. 뭐 근데 오늘 되게 이렇게 심오하시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은 이 본질적인 좀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문제죠? 지방자치에 이제 그 시장 선거인데 거의 그 온 나라가 그냥 휘청휘청할 정도로 큰 관심을 갖고 이제 이렇게 진행된 부분인데 이게 단순히 어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아니라 일종의 그 대선급 이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찬반 투표 같은 이제 그러한 기류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뭐 예,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당에 대한 계속 그 불평 불만들이 있어 왔고 최근 여러 이슈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야당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내곡동 뭐 땅 특혜 문제나 그다음에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부산 LCT 특혜 분양 등등 관련한 이제 의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개인 어떤 그 후보자들의 어떤 자질 부분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소위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정부를 판단하는 선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본질적으로 약간 핀트가 있는 부분인데 이 핀트를 특히 여당 쪽에서는 잘 잡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보통 시국이었으면은 그게 굉장한 그렇죠. 흠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 사람이 얼마를 먹든 뒤로 무엇을 하든 그런 부분들이 음,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일반 음, 사람들한테는 내 수익이 아니거든요. 내 그렇죠. 이익이 아니거든요. 내 이익에 결부되는 거. 야, 전세값 100원 올랐대. 음, 야, 나는 전세 사는데 음, 100원이 올랐어? 음, 그게 오히려 더 자기한테는 음, 다가올 수 있다. 누군가가 음, 20층에 들어가서 음, 몇십억 차익을 얻었더라. 저한테는 그게 음, 먼 나라 얘기거든요. 음, 근데 더더구나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음,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음, 내 100원 더 버는 게 더 음, 관심이 있지. 음, 결국 그거에 대한 음, 행정, 그다음에 정책 이런 음, 게 불만이 계속 쌓여 왔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부분에 그렇죠.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 음, 있었던 그런 문제들, 음, 그 후보의 자질이나 그 문제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 음, 지금 상황에서 크게 판단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되지 않았다. 결과론적으로. 네, 저도 그렇죠.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죠. 이게 이제 박영선 후보나 부산의 김영춘 후보 사실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나 당선된 이제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에 좀 앞서다 보니까 계속 이제 공격을 당하는 어떤 구도로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상당히 어떤 네거티브로 막 이렇게 사실은 물론 지금도 의혹이지만 사실이 완전 밝혀진 건 아니지만 네. 네거티브는 좀 다른 거거든요. 지금 박형준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에게 불거진 의혹 부분들은 이거는 뭔가 어떤 후보자의 어떤 자질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사실 어떻게 보면 공격을 했죠. 이제 공격을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는 큰 관심 없고 말씀대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현 정부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나한테 좀 마이너스 요인이 너무 많다, 너무 힘들다 이 부분이 이게 작용하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어떤 분들도 얘기 안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거가 좀 네. 짚히십니까? 저는 이제 그 보궐선거가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물론 이제 지금 네. 여당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이거는 현 두 시장의 어떤 그 어쨌든 그런 문제 거기서 파생됐죠. 파생됐기 사실.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 규정상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상대 후보의 이런 분한테 시장을 맡길 수 없다라는 부분 대의가 또 있다 보니까 어쨌든 또 그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서 이제 후보를 내게 된 거죠, 그죠? 사실 뭐 그래서 정당에서 후보 내는 네. 거는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제 이전 대선에서도 그 이전 대통령이 음. 문제가 생겼는데 후보를 안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경우죠, 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유권자들한테 시민들에게 그 여당의 좀 진정성 있는 부분을 좀 혁신적으로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어떤 민주당 어떤 진보 여건에 맞는 이제 후보를 이렇게 약간 무소속이나 다른 뭐 당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내세워서 하는 방법은 어땠을까? 그냥 뭐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좋은 예. 방법이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싶습니다. 상당히 민주당의 그 진정성이 조금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거의 대선 전초전이다 보니까 이게 목숨을 걸었어요. 당에서 양쪽 당에서 여야에서 특히 여당에서는 이제 계속 여론이 이제 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총력전을 각 자기 어떤 지역구나 또 지역구 아닌 뭐 왔다가 전국을 누비면서 부산과 서울을 누비면서 이제 선거 운동을 도왔다는 거죠. 도왔는데 그 돕는 게 그냥 도왔다. 그냥 막연히 도왔다. 열심히 했는데 잘하진 좀 못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쉽습니까? 아쉽다는 표현을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우리의 일반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거의 선거 기간 한 달 정도 됐잖아요. 한 달 동안 국회의원들이 맡은 바 소임 어떤 정책 현안이나 민생 현안이나 아니면 한 달이면 법도 몇 개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어요. 국가 국민을 위해서. 근데 그냥 그런 일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전 의원들이 그냥 선거 전에만 이렇게 총력을 기울인 거죠. 그 30일을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요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한 거죠. 어쨌든 잘하진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최근에 이슈들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소위 민주당에 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외부 요인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짚을 수 있는데, 세 가지. 예, 뭐 첫 번째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대중들의 어떤 대중주의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 뭐 LH 문제, 그 다음에 현 정부 청와대 뭐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어떤 그런 문제, 정부를 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다 부동산이네요. 그렇죠. 부동산이 문제야. 땅이 다 문제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층은 이럴 것이다. 이제 이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 20대의 반란이라고 20대 그 유권자들이 대부분 오세훈 시장을 또 지지하고 특히 또 득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그들의 어떤 시각이 그들만의 또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이 거시적으로 보면은 좀 사회적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좀 그런 기회가 좀 적지 않아요. 요즘에 사실 학교도 갈 수도 없고 또 서로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없고 네.
그렇다고 요즘 뭐 핸드폰 이거 스마트폰 때문에 뭐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책을 만들고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20대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서 또 사회적 문제를 좀 진지하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없었지 않았나. 뭐 오세훈 시장을 선택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것도 또 천재지변 때문입니다. 천재지변. 결국에는 학교를 못 가고 사람들을 못 만나고 결국 온라인 생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작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소스들이 그렇죠. 너무나 제한적이고 편중돼 있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뭐 언론이나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현상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렇죠. 곳이었다라는 예. 점에서 이런 부분들의 불균형이 좀 약간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거의 지금 우리나라 여론은 거대 언론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대 언론이 어떻게 자기 책임 역할을 잘 하냐에 따라서 좋은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어쨌든 우리나라 거대 언론들의 그 저널리즘이 많이 실종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뭔가 그 논조를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저널리즘은 많이 실종되고 있죠. 그거를 네이버나 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일방향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모든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신문 잡지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모바일의 이런 포털을 통해서 정보를 네. 얻다 보니까 네이버하고 그렇죠. 다음 양대 포털이죠. 여기서 사실. 거대 언론이 여기서 그렇게 쓰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언론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 포털 문제를 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건전한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여론이 형성되는 데는 심각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 전 네이버 다음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양성의 문제인데 다양성을 약간 좀 획일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포털의 역할이 다양성을 많이 만들어주는 역할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다양성을 제한하고 그 포털의 입맛에 맞는 그게 어떤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획일적으로 만드는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퇴색된 의도가 예. 현재는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털과 제휴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시장에서 이 언론사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각 언론사가 각 포털이 돼서 좀 이렇게 경쟁 그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네이버에 포털에 지배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언론사가 이 성장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뭐 네이버 독립운동 같이 이제 그런 것도 막 하는데 뭐 근데 너무 너무 힘들어.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도 근데 그 생각은 큰 변함은 없어요. 저희도 뭐 포털하고 콘텐츠를 만드니까 포털하고 어떤 제휴를 할지 모르겠지만 대선이 이제 1년 남았는데 이 환경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바뀔 것인지 향후의 정치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뭐 정치 평론가는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자 짬밥 저도 20년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미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총사퇴 뭐 당연히 항상 수순이니까 그거 뭐 특별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거고. 근데 오늘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제가 뭐 평소에 이렇게 주목했던 분은 아닌데 국민의힘에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분이 아마 오늘 좀 많이 해자될 것 같은데 선거 이후에 제일 스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름다운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름다운 퇴임을 뭐 큰 승리를 이제 이뤄내고 그렇죠. 이제 퇴임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네.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 제목은 국민의힘 네. 착각하면 안 된다. 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번 그 보궐선거 결과를 네네. 국민의힘, 그러니까 시민들의 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당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면 네. 절대 안 된다. 어. 그러면은 한골 탈퇴하고 고삐를 그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우리 당은 또 위기에 빠질 거다. 얼만큼 진정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딱 바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오늘 바로 그 대선 이제 대선 모드로 갈 테니까 그렇죠. 대선 여론조사 발표 난 걸 딱 보면은 그 선거 전까지는 윤석열이 1위였죠. 네. 다시 이제 이재명 씨가 1위로 올랐었어요. 이재명 씨가 4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24%로 지금 1위로 올라섰고 윤석열이 18% 전보다 한 7, 8% 이제 떨어지는 수치고 국민의힘이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럼 대선도 윤석열이나 야권의 인사가 바로 치고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이번 선거도 1년 전과 완전 다른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뭐 대선으로 바로 네. 이어진다라고는 저는 보지 네.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또 어떻게 하고 어떤 인물이 어떤 액션과 철학을 가지고 이제 또 국민들을 만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칼럼에 담 썼지만 너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치 뉴스도 정치 뉴스밖에 없고 너무 정치에 관심이 많다. 정치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좋지만 사실 정치적인 어떤 그 정치가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는 건 아닌데 너무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도시의 시장 선거인데 그냥 모든 전 국가와 모든 사람들을 그냥 어떤 이슈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허무해지죠. 우리한테 남는 건 뭐 있어요? 너무 이제 정치에 너무 기대하지 말자. 하지만 올바른 정치 리더가 나오고 좋은 어떤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서 관심은 계속 갖자. 근데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너무 관심을 갖지 말자. 많은 시간이 흐르고 많은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너무 진영 논리냐 이념 논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또 상대방을 욕하고 또 상대방을 죽이고 그래서 어떤 그 예전에 아직 과거에 몇백 년 전에 그 몇백 년도 됐을 거고 그뭐한 100년도 됐을 겠지만은 그 이념 부분에 좀 탈이념을 좀 하자. 탈이념을. 근데 하지만 이번에 청년들이 또 보여준 것도 있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좀 좋은 리더가 좋은 어떤 사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너무 이제 그 무이념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어떤 교육이나 어떤 선배들의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이끔이나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탈이념을 좀 해야 되고 하지만 무이념자가 돼서는 안 된다. 네. 이제 이런 좀 이렇게 자기 어떤 혁신이랄까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역시나 뭐 우리 역할이죠. 우리 그 뭐 리더피아나 이 채널이나 좋은 리더를 양성하는데 참 최선을 다해야지 결국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사람과 만나면서 얘기하는 것과 전화로 하는 것과 카톡으로 하는 그렇죠.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느낌이. 네.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다시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게 빨리 종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휴머니즘을 추구했는데 사람 대 사람이 계속 교감하고 만나야 되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우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라인 시대도 좋지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책과 글을 접하면서 또 생각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북글씨 클럽이라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소모임도 또 소수로 모이긴 하지만 만들었죠. 예. 그래서 또 그런 다양한 좀 이렇게 인간 대 인간의 활동들이 좀 많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당선된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그다음에 또 함께하는 그런 정치 리더들이 네. 이제 좀 제발 좀 조금 덜 싸우고 약간 본질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